네, 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이츠 IT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IT 트렌드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그럼 거창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네. 요즘 보면 인류 역사상 사진을 가장 많이 찍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비롯해서 어떤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CCTV 또는 화상회의 또 인터넷 전화까지 서로 찍고 찍히는 것에 아주 익숙해진 그런 시대가 열렸는데요. 네. 우리의 일상에 이렇게 깊숙이 파고든 카메라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미래 카메라는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그 구글 글래스 같은 제품도 미래 카메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구글 글래스 같은 그 입는 스마트 기기 또는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가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너무 쉽게 몰카 같은 것을 촬영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그 좀 거부감을 가지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어떤 미래 카메라의 한 형태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그 순간 그대로 찍어두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딱 마음에 들어오는 풍경이 딱 펼쳐졌는데 카메라를 꺼내 들고 찍는 것은 은근히 꽤 귀찮은 일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그 구글 글래스 같은 입는 컴퓨터는 굉장히 반가운 존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사진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니까요. 아, 네. 하지만 그만큼 뭐 사진을 찍기 쉬워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또 그런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이에 대해선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무엇이든 좀 편리해진 만큼 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확실히 구글 글래스 같은 기기들은 좀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한 변화를 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사진을 찍는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찍고 난 사진의 품질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사진 작가들의 바람일 텐데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기술들도 나올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의 픽셀 수, 그러니까 얼마나 촘촘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는 어떤 화상 센서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픽셀 수가 많을수록 고급 카메라로 여겨지곤 하는데요. 네. 지금은 한 200만에서 4천만 화소 정도의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픽셀 수가 10억 화소가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몇 천만에서 10억 화소로 넘어간다고요? 지금 보시는 그 영상이 예. 바로 그 10억 화소가 넘어가는 기가픽셀 카메라로 찍은 사진입니다. 네. 한마디로 그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크고 세밀한 이미지를 담아낼 수가 있는데요. 확대를 해도 사진이 깨지지가 않고 오히려 잘 안 보이던 부분을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정밀하네요. 예, 마치 그 남산타워에서 망원경으로 도시를 구경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사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화질을 보여주는 그런 기술이죠. 네, 정말 엄청난 사진 기술인데 카메라 화소수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늘릴 수 있는 거죠? 예, 실은 그 하나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아닙니다. 예, 수십 대에서 수백 대의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이제 한 장으로 합성해서 만든 그런 것인데요. 예. 우리가 흔히 어레이 카메라라고 불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듀크 대학에서 개발한 어웨이2라는 이제 기가픽셀 카메라인데요. 네. 지름 6cm 렌즈와 14메가픽셀 센서 장착된 카메라 묘들 그 98개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카메라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네요. 예, 처음에는 어떤 군사적인 용도로 개발됐지만 네. 현재는 이제 공항 등 넓은 지역을 감시하거나 아니면 그 스포츠적 경기를 중계하는 그쪽에도 이제 이용될 수 있도록 계속 개발 중인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아직은 실용화된 제품은 아닌 거군요. 그렇죠. 아직은 크기가 너무 커서 예. 실용화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대로 그 여러 개의 렌즈를 이용해서 만든 아주 작은 카메라 렌즈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그 곤충의 눈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버그 아이라는 렌즈인데요. 네. 그 28,000여 개의 난눈으로 나뉘어진 파리 눈처럼 180여 개의 렌즈를 이용해서 얻은 이미지를 하나의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네. 특히 하나의 사물을 찍을 때 그 렌즈마다 거리를 다르게 설정해서 촬영할 수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덕분에 그 기존 렌즈에서 볼 수 없었던 각도의 사물들도 제대로 촬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매우 작은 데다가 180도 각도의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범용 CCTV나 아니면 의료용 기기에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곤충의 눈을 닮은 렌즈인데 이게 스마트폰 카메라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앞서 얘기했던 그 어레이 렌즈 기술은 조만간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원천 기술을 가진 회사를 한 스마트폰 회사에서 이미 인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어떤 그 액체 렌즈의 기대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액체 렌즈는 또 어떤 건가요? 예, 말 그대로 액체를 이용한 렌즈입니다.
실은 그 사람 눈의 수정체가 그 작동하는 방식이랑 비슷한 형태의 그런 렌즈인데요. 네. 예, 사람 눈이 어떤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서 어떤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액체 렌즈는 렌즈에 담긴 액체에 전기를 흘려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다양한 곳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의 렌즈로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크기도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궁극의 카메라 렌즈로 불리는 그런 렌즈입니다. 네. 게다가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피사체의 카메라를 가져가는 순간 바로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의 그런 카메라 렌즈인 것 같은데 이 액체 렌즈도 아직 개발 중인 건가요? 일부 상용화가 되어 있긴 한데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좀 다르게 네. 아직 성능이 좀 많이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시용 CCTV나 아니면 그 바코드 스캐너 네. 같은 곳에서 탑재되어 있는 그런 정도이지만 점점 그 품질이 좀 더 좋아진다면 현재의 카메라 렌즈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곧 상용화될 카메라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빨리 만나보고 네. 싶네요. 지난번 그 이파에서 공개된 QX100 같은 것이 있는데요. 와이어리스 비파인 인터차지 렌즈, 약자로 WVIL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렌즈와 카메라 본체를 따로 떼어놓고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번에 처음 그 상용화된 제품이죠. 그리고 리트로 카메라라는 어떤 다초점 렌즈 기술도 이미 상용화가 된 상태고요. 아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진 않지만 그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사진으로 뽑아내는 기술은 이미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렌즈의 세계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